친절한 시사, 시원한 통찰, 출발 새 아침, 슬기로운 인터뷰. 네, 섬진강 제방 붕괴 원인에 대해서 댐의 방류 때문이다.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서다.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. 이 시간에는 환경법, 환경 분야 전문가인 이상돈 전 의원과 연결해서 이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의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이제 첫 번째 질문은요. 섬진강 뚝 붕괴 3시간 전에 댐의 방류량이 평소보다 7배가 넘는 초당 1,400여 톤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. 이 제방 붕괴 영향을 줬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그 사실을 좀 조사해야만 될 것 같은데요. 예. 제가 그 부분까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요? 예. 네, 근데 요번에 그 섬진강 그 피해는 그 4대강 사업을 안 해서 이런 게 생겼다는 것은 저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. 예. 네, 역시 이제 댐 운영이 좀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네. 그리고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. 그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서 최근 10년 동안은 이번과 같은 그렇게 큰 홍수 상황이 거의 없었어요. 예. 근데 돌이켜보면은 이제 그 1990년 남한강 대홍수 같은 게 아주 컸죠. 그 당시도 그 충주댐 운영을 그런 말이 최대한으로 방류를 막아서 상류가 침수될 상황까지 가고 나서 방류해서 그 피해를 서울 지역에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그런 평가를 들었거든요. 그래서 예.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 과연 담당 부서가 최선을 다했냐?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른바 현 정권 들어서 여야 합의로 법률을 개정해서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홍수 통제 기능이 과거 국토부에서 지금은 이제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번에 넘어오고 와서 처음 홍수 상황을 당한 것인데, 과연 그 환경부의 책임하에 그 홍수 통제소, 수자원공사 또 기상 정보를 줘야 하는 기상청이 최선을 다하고 협력을 하고 또 지자체에 충분하게 통제하고 어떤 협력을 구했느냐 이런 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제가 방금 드린 첫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요점이 뭐냐면은 갑자기 그 방류량이 늘린 것이거든요. 이제 이게 이렇게 하는데 그 원인은 이 집중호우 예보가 있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를 믿지를 않았다. 그래서 갑작스럽게 닥치니까 이렇게 방류량을 늘렸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그것도 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. 근데요, 그 흔히 많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같으면은 그 댐을 운영하는 수자원공사가 좀 미리 방류해야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랬다가 일기예보가 정확치 않아서 방류만 하고 댐이 확 줄어버리면은 용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요? 그거는 하류 주민들 지자체의 입장이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주장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. 그래서 과연 이런 극한 상황에 대비해서 그때 실시간으로 댐 방류하는 그 결정을 누가 어떻게 했느냐? 이제 그것은 수자원공사는 매년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홍수 통제소가 있습니다. 각 강마다. 홍수 통제소가 이번에 과연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제 느낌은 이게 좀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이게 굉장히 좀 미숙하지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건 따져봐야 됩니다, 사실. 자, 이제 섬진강뿐이 아니고요. 금강상류에는 용담댐 관련해서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. 사실은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,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방류에 대한 결정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하길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당연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정확한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요.
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하길래 이렇게 제한 수위 넘어서까지 결정이 이렇게 뭐랄까 미뤄질까요? 이렇게. 뭐 예를 들면 뭐 제때 안 이뤄지고. 근데 그게요. 지금 홍수가 났으니까 피해가 났으니까 이렇게 좀 말씀한 말이 나오는데요. 네네. 그게 그 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원래 댐 세울 때 그 매뉴얼 기준이 있습니다. 그걸 청구에 따르는데 이런 홍수 상황 때 비상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제는 수자원공사 결정을 넘어서 그 하청 관리하는 부서죠. 그게 이제 지금 환경부 장관,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하천별의 홍수통제소가,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, 요번에 이제 이런 상황이 환경부 넘어와서 이게 처음입니다.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을 적절하게 했느냐에 대한 좀 그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용담댐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섬진강 댐하고 달라서 바깥에 볼 때는 콘크리트로 보이지만 속은 돌 자갈 들어있는 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계 수위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. 그런 거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종합해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번에 대응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, 앞으로 개선할 게 뭔가 그것을 좀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네. 이렇게 이제 어떤 방류 시점에 대한 판단도 사실 논란이 있지만요. 이제 이번에 사실 그 수자원공사가 이른바 늑장 통보했다. 이것 때문에 하류 지역 침수 피해를 키웠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늑장 이제 뭐 저도 이건 이제 언론 보도만 쭉 보는데요. 오늘 한두 개 신문 보면 이제 그게 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 유입량이 너무 크니까 급박하게 열고 통보했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. 그런데 그런 상황 가서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 적절한 그 사전 통보를 못할 수도 있어요. 왜냐 그러면 댐 붕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면회하니까.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볼 때 뭐 제가 좀 갖는 좀 문제 의식은 4대강 사업 이후에 그 국토부에서 수자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저 공무원들이 일종의 뭐랄까 소신이랄까 자존심 같은 걸 상실해 버렸고 이것이 환경부로 넘어와서 또 조직이 많이 바뀌고 이러이러한 과정, 그리고 또 하나는 제방 관리는 지금도 국토부에 있습니다, 이게.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이 새로운 체제로 넘어와서 이게 제대로 말하자면 가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전에 이런 큰 비를 만나서 이번에 운영이 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정확한 거는 좀 사실을 파악해야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여당 일부 의원들은 또 저런 주장을 펴지 않습니까? 그 태양광, 그 산 쪽에 설치한 태양광들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뭐 산사태가 많아졌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.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그거 산사태 같은 게 생기게 돼 있죠. 태양광의 위협보 같으면은 그냥 평지 아니면은 그 건물 위에다 그렇게 하지. 어떻게 그렇게 산을 갖다가 무너뜨리고, 그 태양광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, 이건 좀, 그거는, 진짜로, 아무리 재생에너지가 좋다 하더라도, 그 위험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, 산사태가 난 곳이, 뭐 태양광 한 곳만 난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태양광 한 곳은, 산사태가 날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. 그거는 좀, 너무 당연한 거로 봅니다. 그래서 산 깎아내고 태양광 패널 까는 것은 이건 세계에 그러나 모르겠어요. 이건 진짜로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상돈 전 의원께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 환경 전문가로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맹비난을 이어오신 겁니다. 이게 뭐 이를테면 허황된 거짓말 이런 표현 쓰셨는데 맞습니까? 어떻게 그렇죠. 이게 또 돌이켜 보면은 이명박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하천 정책이 완전히 새롭게 마련된 후였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 이미 본류 정비는 90% 95% 끝났다. 그래서 그건 뭐냐면 제방 정비도 다 하고 이제는 지류 정비가 남았다 이랬는데 배란간 그 볼을 세우고 준설하고 그 난리를 해서
그렇게 해서 이게 온 그냥 4대강 갖다가 계단식 호수를 바꾸지 않았습니까요? 네네. 근데 이제 4대강 사업 때문에 뭐 홍수를 막았다. 그거는 거짓말이고요. 예. 또 하나 4대강 사업 때문에 홍수 피해가 났다 하는 그것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번에 본 바와 같이 제방이 안 무너졌으면은 네. 이런 게 안 생겼죠. 예. 근데 이제 낙동강 같은 경우 제방 공사를 많이 한 이유가 뭐냐? 그 보건설 때문에 수위가 높아지니까 제방을 대폭적으로 강화했습니다.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준 거죠. 병이 뭐냐면 볼을 만들어서 수위를 높였기 때문에 약은 뭐냐면 제방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죠. 근데 낙동강 전체를 다 그냥 콘크리트에 바를 수 없지 않습니까요? 네. 그러다 보니까 약한 부분에서 이번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는 거고요.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미 4대강 사업이 취소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은 감사원 결과니 뭐 누누이 나왔고 환경부도 기본적인 연구가 여러 번 나온 겁니다. 난 그래서 지금 통합당이 그거를 뒤집어 엎고 4대강 사업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불러오는 겁니다. 난 그러면 저기 뭡니까? 앞으로 뭐 보궐선거고 대선이고 뭐 지방선거 간에 통합당은 그거 완전히 패착으로 가는 겁니다. 이건 뭐 제가 그래서 지금 통합당이 전혀 이게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민심 위반을 더 불러올 것이다.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. 네, 그 야당의 요즘에 그런 주장들을 보면 뭐 악수다, 패착이다, 자충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. 네, 그건 패착입니다. 또 그렇게 보면은 2010년 지방선거부터 지금 한나라당이죠. 선거에 패배하기 시작했어요. 다만 2012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임지기 치렀던 총선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4대강 사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일체 언급을 안 했습니다. 그래서 2012년에 선거에 2번 이겼고 그거부터 계속 졌는데 그 단초가 2010년 지방선거고 그 당시 최대 이슈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한 겁니다. 난 그래서 지금은 통합당이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. 예. 자, 방금 말씀하신 대로 4대강 사업이 이것 때문에 하시는 뭐 큰 홍수를 막았다. 아니면 이제 여권에서는 이것 때문에 홍수 피해가 커졌다. 이런 극단적인 양쪽의 주장 관련해서 이런 주장이 나오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이거 규명하라 이렇게 조사를 지시했습니다.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요, 사실 뭐 규명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. 오히려 4대강 사업과 연관성은 이번 홍수의 그 핵심 쟁점이 아닙니다. 지금 댐 운영 관리, 그 다음에 이것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시켜서 수자원공사하고 홍수통제소를 갖다 옮긴 거 아닙니까? 그리고 하천 구조물 제방인의 시설은 국토부에 놨어요.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칠 바에야 안 하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때 투표에서 반대했습니다. 여야 합의가 찬성했는데 이거는 그들이 있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소신 투표로 반대했어요. 그래서 이번 쟁점은 4대강 사업 가지고 해봤자 야당은 그야말로 헛이라는 겁니다. 댐 말하자면은 이것이 환경부로 넘어오고 와서 제대로 이 기능을 했느냐, 댐 관리 운영에 허점이 있지 않았냐,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한 것은 그것도 핵심을 벗어났다. 말하자면 참모들이 이걸 잘 상황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그런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자, 아까 말씀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사실 이 본류 말고 지류, 지천 쪽 정비가 사실은 필요했다.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그게요. 지천을 보면은 혹시 좀 작은 하천에 산보하게 보면은 강 아래 산책로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놓고 하면 아직까지도요. 좀 가보면은 무슨 이른바
과거에 우리가 경기도에서까지 농사를 많이 할 때 지금은 다 주택 들어섰고 도시돼 버렸죠. 보면은 이 보 같은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. 예. 그거 갖다가 횡적 구조물이라고 부릅니다. 이게 예. 그런 것이 하천의 흐름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제거하고 물이 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2007년, 8년까지의 그 당시 하천 정책의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. 예. 그것을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올스톱해버리고 돌 위에다가 그냥 수십 조를 갖다가 퍼버서 이렇게 한 겁니다. 그리고 난 제가 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4대 강사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네. 그 후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일을 하는 그 소신이랄까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그냥 모든 이런 것이 헛돌아갔다 진척이 없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그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자체가 저하된 것은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이상돈 전 의원이었습니다.